한반도의 대기 오염과 중국의 환경 대책에 대해 질문 올립니다. 힐링을 정신적인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환경적인 부분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인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기 환경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미래의 대한민국이 인류 대민 사업을 위해 모든 생산 기반 시설과 공장들을 해외로 이전한다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리 한반도의 대기가 깨끗해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지형적인 특성상 중국의 공업 오염물질, 황사 등을 그대로 계속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공업화와 오염물질 배출 등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스승님의 가르침을 청합니다. 예. 지구의 이게 환경 변화가 굉장히 지금 높죠. 환경 변화가 일어나서 공기도 탁해지고 뭐 이럴 수 있는 환경들이 높죠. 높은데 왜 이 환경이 지금 문제가 되느냐? 그리고 이게 서양 같은 데는 요런 게 잘 없죠. 없는 대신에 그쪽에는 기류에 따라서 잘못 앉은 이 시가지가 있다면 거기에는 조금 이게 기운들이 좀 다르죠, 이게. 요번에 저기 가봤더니 그것도 기운이 많이 안 좋더만. 동유럽에 갔더니 동유럽의 기운이 참 많이 안 좋은데요. 왜냐하면 그쪽에 이게 자리에 앉은 데가 전부 다 물 있다고 앉았는데 전부 다 분지 비슷하고 물이 많이 모이는 데는 좀 지대가 약한 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류 같은 것들이 이 운용되는 게 원활치 않다 이 말이죠. 무역을 하는 데는 물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교통수단은 옛날에 잘 만들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뭐 교통수단이 물 타고 다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차로 막 다니니까 높은 데도 휙 가쁘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멀리 가려고 하니까 하늘로도 가쁘고 이래. 그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 그러니까 지류를 잘 타가지고 무역을 잘하는 그런 고장이 발전을 했던 거죠. 이런 건데 지금 앞으로 미래는 그러한 고장에서 발전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고장에서는 우울한 뭔가 작품을 쓸 수 있을지. 그래서 이게 모차르트도 또 베토벤이도 뭐 그런 데서 작품을 잘했던데 앉아 있었더만요. 그러니까 그거는 항상 우울한데요. 항상 우울해. 겨울 되고 하면 요번에 겨울에 가봤으니까 겨울을 내가 봤는데 겨울에 그 앉아 작품을 많이 썼겠더라고. 여름에는 저쪽에 다른 데로 가야 돼 이게 피서를. 그러니까 여름에는 엄청나게 덥고 겨울에는 아주 막 이게 되게 춥지도 않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좋다고 앉았는데 우울한 데라 여기가. 기운이 찹찹하게 눌러버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 낮하고 밤하고 그 일교 차이가 많이 없어요 거기는. 겨울에가. 그러니까 일교 차이가 많이 없으니까 이거는 항상 우울해지는 거죠. 요번에 열흘 동안 바람 맞고 왔더니 아주 피로가 지금 막 쌓이네 이게. 바람은 또 엄청 불거든 그게 또. 그러니까 온도가 1도에서 3도 사이에 안 변하고 낮하고 밤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이게 많이 안 추운 것 같아도 계속 그 도수로 있으니까 이게 저절로 이렇게 냉동 마사지를 하더만. 냉동 마사지, 냉장 마사지가 24시간이 그러니까 저절로 되고 조금 이제 한참 이렇게 되고 한 이틀 이게 차웠잖아요. 차웠는데 바람이 때리쁘니까 속으로 냉동이 들어가네. 이게 지금 이제 막 이렇게 나오네. 나와갖고 한국에 나와서 하루 이틀 지날수록 갈수록 이게 뭔가가 지금 표시가 나는데. 그래서 아까 이게 본문화로 들어올 때 살짝 잡을다가 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후변화는 우리가 인간의 욕심을 내면 낼수록 기후는 나쁘게 운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중국도 이렇게 갖고 기후를 갖다가 좋게 만들려고 차를 갖다가 운용을 안 한다든지 공장을 조금 수도시킨다든지 이런 건 자국에서 노력을 해요. 앞으로 이제 자국이 살만하면 이제 이게 환경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죠. 그럼 우리도 살만하면 환경에 대해서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살만할 때는 환경에 대해서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니까 너무 겁내지 않아도 되고
지금은 가독입니다. 살만한 게 아니고 먹고 살라고 돈 벌라고만 막 하고 있으니까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못 쓰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는 대한민국은 어떻게 갈 거냐를 조금만 이야기를 하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인류사회를 아리키고 인류사회가 잘 되게끔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면서 우리 일을 할 거예요. 그래 되면 우리가 수출을 하면서 먹고 사는 시대는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수출하면서 우리가 그 국가가 운영이 됐다면, 이제 앞으로는 교육하고 우리가 물건 만들어서 팔아가고 먹고 사는 게 요렇게 변해요, 이래가지고 완전 이게 30% 밑으로 우리가 생산을 할 것이고 70%는 교육으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 교육을 이렇게 인류사회에 가리키고 이끌어주고 요런 거를 하고 연구를 하고 연구를 해야 또 가리키죠. 각 분야가 연구를 하면서 또 이렇게 가리키고 정신세계를 이끌어주고 또 이렇게 모든 지혜로 하는 일을 한다. 이제 바뀝니다. 이렇게 후천시대가 왔기 때문에 우리 삶은 180도로 달라집니다. 이건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이게 사회가 살아나가는 방법이 바뀔 거니까 너무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그러한 콘텐츠와 그러한 기획을 할 수 있는 그것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돕지를 못하는 것이지, 기획이 나오면 누구든지 대한민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는 일로 갖고 이때까지는 우리가 성장하니라고 이 안에서 우리가 잘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을 할 때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일이 바뀌니까 그래 되면 공업이라든지 우리가 차를 운영한다든지 앞으로 차 운영하는 게 전부 다 수소시대로 다 바뀝니다. 이제 전기차도 구식이 됩니다. 지금 이제 수소와 전기가 같이 이렇게 운영되다가 전기는 내려앉고 수소시대로 간단 말이죠. 그게 지금 이 지구에서 최고 많은 에너지가 수소입니다. 그리고 수소가 힘이 최고 센 것이고, 이 수소로 가지고 에너지를 쓸 거니까 이래 되면 환경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수소 가지고 팬을 돌릴 것이고, 이래 되면 공장에 지금 이제 화석 연료를 쓰는 이런 것들이 바뀌면 이 환경의 오염 물질이 굉장히 이제 많이 정리가 돼 가죠. 앞으로 시대는 그렇게 변한다 이 말이죠. 전기 시대에서 이 전기를 다르게 생산을 하고 물질을 다른 거를 지금 만지고 이제는 화석 연료에서 이제 바뀌는 시대가 지금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금 우리가 고생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뭔가 여기에다가 지금 익할 게 아니고 지금 앞으로 우리 할 일을 빨리 찾아서 변화를 일으켜내야 된다. 그게 지금 유럽에도 지금 이렇게 유럽에는 팽창을 했다가 수도됐다가 지금 수축을 해가지고 멈추고 있는 게 100년입니다. 100년 안팎으로. 그럼 우리는 지금 이게 발전하다가 팽창을 했어요. 멈추고 있는 시간이 지금 10년, 15년, 20년 돼서요. 이러면 팽창이라고 하는 것은 수축하게끔 돼 있다라는 대우주 운행의 법칙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13년도부터 수축은 시작을 했어요. 작게 해서 그렇지. 2013년도부터 수축이 시작이 됐단 말이죠. 우리나라도. 조금 되고 있으니까 지금 초장기니까 모르지. 한 3년 지나고부터는 엄청나게 빠른 수축이 돼요. 이 수축을 뭘로 예고를 하느냐? 우리는 팽창인 것이 지구촌에 수출하면서 팽창이 됐어요. 그럼 지구촌에 수출하는 게 줄어든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수축을 하는 거예요. 수축이 얼만큼 되냐? 지금보다 30% 수축이 돼요. 이때 우리가 길을 못 찾으면 흔들리고 헤매고 이때는 우왕좌왕하다가 나라가 망하는 수가 있어. 대공황이 온다 이 말이죠. IMF는 이빨도 안 난 거야. 돈만 좀 꾸가지고 어떻게 또 해결하면 되지만 수축은 이거는 자연이 하는 것이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하는 방법으로 계속 가면 수축시대에 가가지고 우리는 대공황이 와요. 빨리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걸 지금 15년, 20년 준 시간에 준비를 못 해갖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준비를 해야 된다. 팽창은 수축을 부른다. 이거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과학적으로도 나오는 것이고, 이걸 모르고 산다 해서야 앞날을 한치도 앞을 못 보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팽창을 해갖고 힘을 주었고, 힘 준 데다가 우리는 팽창 시대는 끝났고, 이게 멈추고 있을 때 그때 수입은 계속 주지만 팽창은 안 하고 있었던 시간이 이것이 멈추고 있는 시간이에요. 이때 우리는 다른 걸 준비를 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수입은 계속 줬는데 이런 거는 안 하고 딴짓을 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 이 시간이 끝났으니까 이제 수축 시대가 일어나는데 준비는 안 돼 있고, 우리가 물건 만들어서 팔아갖고 먹고 살고 이렇게 하는 거는 끝났다 이 말이죠. 이제 수축이 일어나면 엄청나게 힘든 노동자가 되면 안 되죠. 전부 다 성장하고 지식인이 돼갖고 노동자로 살라고 지금 지식을 갖췄는가? 생각을 바꿔라. 이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는 콘텐츠를 연구하는, 인류 사회에 필요한 콘텐츠를 연구하고 이 사회가 필요한 콘텐츠를 연구하는 이런 시대로 지금 바뀌어야 돼요. 전부 다 연구원이 돼갖고 이제 연구는 안 하는 게라.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쇠 깎는 걸 다시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 아이고 참말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하면서 우리는 이 자연의 환경을 다시 지켜갑니다. 다시 지켜가니까 지식이 이만큼 발전되고 진리가 나오는 이 땅에 우리는 과거에 살던 방법대로 불 떼고 살지는 않을 것이니까 환경은 다시 잡는다. 너무 걱정을 하지 마라 이 말이죠. 지구는 인간이 다 살 때까지, 인간이 이 지상에서 할 일을 다 할 때까지 지구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예. 없습니다. 내 질량을 높이지 않고는 방법 자체가 없다. 과거에 우리가 비법을 찾은 거는 내가 힘이 모자랄 때 힘 있는 사람 힘을 빌려서 쓴 것이 비법입니다. 우리가 내가 지금 어떤 힘이 없다면 누구 인연을 만나서 그 힘을 빌려서 우리가 이걸 잠재울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때까지 선천시대에 있었던 겁니다. 아니면 후천시대가 돼가지고는 정법시대라고 하는 것은 바른 법이 움직이기 때문에 사도가 판을 치지 못한다. 그래서 사도의 힘을 빌려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이 없다 이 말이죠. 없어서 내 자신들이 조금이라도 노력을 하는 속에서 이건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라는 것은 네 질량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은 여기서 지금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너의 영혼에서 나오는 거예요. 영혼이라는 본체에서 요것에 어떠한 환경을 만들어 갖고 보내주니까 이것이 머리에 와서 생각이라는 이런 거로 운용이 돼 갖고 나가는 거죠. 행동으로 나가는 것인데 이는 본체는 내 영혼으로 가서 영혼에서 발휘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가 지식을 접하는 것은 이 육신이 접하지만 육신을 통해 가지고 이 영혼이라는 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은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 그 지식은 내 몸으로 이렇게 귀로 들으니까 여기서 듣고 여기서 운용하는 줄 알지만 여기서 순식간에 운용을 하면서 내 영혼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복합이 돼 갖고 생각을 일으켜서 밖으로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연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일으키는 자체는 내 안에 영혼에서 나오는 거니까 질량이 약할 때 생각을 일으켰다면 내가 행동으로 잘 안 되는 거죠.
내 질량을 충만하게 해놨을 때는 내 영혼에서 생각하고 나온 것이 이것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진리의 힘이 모질해서 그럴 때다 이렇게 됩니다.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이게 성장을 할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다 만질 수 있지만 지금은 성장할 때가 아니고 운용을 할 때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운 서는 게 다 틀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은 할 수 있지만 행동을 하기 위해서 뇌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거죠. 생각은 시대에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환경을 주었기 때문에 생각은 일으킬 수 있는데 몸으로 이루어내기 위한 작업을 해서 일으키기 위한 것은 내 질량을 갖추지 않으면 그게 행동으로 이 완성을 못 시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답답해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도 받고 그래서 육신이 고장도 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진리로 가지고 우리는 꾸준히 이렇게 흡수를 함으로써 내 질량이 높아지고 생각을 한 것을 이루어낼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재 진리를 만나다가 보니까 이걸 이야기해 맨날 진리면 다 됩니까? 선생님이 가를 수 있는데 진리면 다 됩니다. 일탈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때로는 주위 사람들과 놀고 싶을 때도 있고 또 술도 마시고 싶을 때가 가끔은 있습니다. 때로는 딴 사람이 되어 보고 싶은 그런 때가 가끔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질량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바른 힐링 방법은 어떤 것인지 스승님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 다 나왔죠? 요새 공부해보면 질문하면 답이 거짓 나올 거예요. 응? 다른 사람은 질문하는데 나는 답을 다 찾고 있는 거라 지금. 그만큼 지금 우리가 우수한 상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일탈할 때가 있다라는 건 질량이 다 차서 그래요. 모질해서 그래요. 내 질량이 지금 좀 모질하다 이 말이죠. 모질하니까 우리가 내 혼자 외로우니까 일탈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친구 둘이를 지금 사귀어야 된다. 친구 둘이를 사귀는 이걸 자꾸 해봐라는 거죠. 해보고 그러니까 내 고집이 세면 네 친구가 없어진다. 그래서 외로워진다. 의논을 해라. 내 잘났다 하지 마. 친구를 사귈 때는 내 잘났다 그러면 친구가 안 돼요. 친구를 사귈 때는 상대를 존중해야 돼. 여기 친구를 사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상대를 존중하지 않으면 내 친구가 되지 않는다. 내 잘난 사람은 친구를 얻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 급수들이 대충 있잖아요. 대충 급수가 있는데 급수들을 만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급수 안에서 친구를 사귀세요. 급수 안에서 자기 급수 안에서 또 요급수가 있고 요급수가 있어요. 이걸 망각하지 말고 여기서 일로 친구 사귀는 건 친구가 안 돼요. 아래와 위는 친구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아래 위가 되는 것이지. 그걸 우리는 아래가 되기 싫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뭔가 척을 하는데 그러면은 정확하게 넌 친구가 없다. 윗사람이 내 아래 사람과 친구가 되는 법칙이 있는가? 없습니다. 윗사람은 아래 사람을 위해서 살 수는 있어도 내 친구는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법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내 급을 잘 찾으십시오. 나의 급수를 잘 찾아가지고 그래서 그래 친구를 이래 만날 때는 만날 때 이렇게 보면은 나의 급수가 있고 나의 체질이 있고 상대의 체질이 있고 급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잘 이렇게 봐가면서 이 공부를 하다 보니 그런 걸 알게 되는 거죠. 알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모질라는 점을 가지고 있는 저 사람이 좋은 거죠.
또 저 사람이 또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다면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고 이게 만나갖고 서로 의논해 가면서 요렇게 풀어가니까 서로한테 도움이 되니까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보면서 내가 무시하면은 절대 친구가 안 돼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살리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을 내가 가지고 도와준다. 요렇게 해서 의논을 해가며 풀어갈 때 그럴 때 친구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도움되라고 만나는 게 친구입니다. 서로가 잘난 척하라고 만나는 게 친구가 아니고 그럼 다 깨지고 친구는 정확하게 안 됩니다. 이제 앞으로 미래는 내한테 친구가 한 명 있느냐 두 명 있느냐가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리고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내가 친구를 잘 사귀었다면 여기서부터 사람이 불어요. 이렇게 해서 내 인생을 만들어주게 돼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3인 1조를 지금 자꾸 공부시키려고 그걸 만들어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3인 1조에 실패한 것은 위아래가 만나갖고 친구 모으려고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3인 1조 만나가 내 잘났다라고 하니까 또 실패하는 거고. 이 공부하라고 3인 1조 만나라 그랬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니까, 일탈, 내가 친구를 만나지 못하면 일탈할 수밖에 없고, 또 내가 질량이 모자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사회니까, 그건 누가 막을 수가 없다. 정법을 공부하면서 나를 충분히 갖추든지, 갖추면 친구가 생겨요. 갖춘 사람은 옆에 사람이 왔을 때 사람을 존중하기 때문에 친구가 된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조금 아까 질문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죠. 혼자 외롭게 지내지 마라. 그러면 특수훈련 받으러 간다. 혼자 외롭게 어디 돌아다니면 잡히가갖고 특수훈련 받으러 가요. 분명히 가. 그러니까 우리가 내 주위에 사람이 있는데도 못 지금 사귀고 내가 일탈하고 싶다라는 것은 네가 너무 잘나서 그래. 상대를 존중 안 해서 그런 거라고. 이건 분명히 애워두고 지금 못할지라도 이거 바른 거는 애워두고 공부를 해야 돼. 이해되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100살하고 20살도 됩니다. 급수가 문제지, 급수. 나의 급수가 어디에 있느냐를 봐야 되는 거지, 나이하고 보는 게 아니다. 우리 인간은 질량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에너지 질량입니다. 이 질량이 질량을 만나가지고 안 맞으면 헤어지는 거예요. 우주의 모든 에너지는 질량이 맞을 때만 흡수되고 하나의 힘이 돼갖고 행성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행성의 질량이 안 맞으면 이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모든 에너지 운행의 법칙은 질량의 법칙으로 전부 다 모이게 돼 있고 질량이 안 맞으면 헤어지게 돼가 있다. 거기서 최고의 에너지가 우리 인간입니다. 대우주에서 최고의 에너지가 인간이다. 인간이 에너지 중에 에너지인데 에너지 운용의 법칙에서 탈해갖고 지금 운용이 될 것이냐? 절대 그런 법은 없다. 지금 왜 우리가 지금 오늘날 지금 후천시대 들 이때 우리는 왜 우주 공부를 하고 이는 지금 우리 인간 공부를 하느냐? 인간이 누군지를 이제는 알아야 될 때다 이 말이죠.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고 모질할 때 인간하고 성장을 해서 지금 인간으로 살아야 될 때하고는 다른 겁니다. 인간은 우주의 주인이에요. 주체인데 지금은 이 지상에 와가지고 육신을 덮어쓰고 내 공부를 하지만 이제는 이 공부를 마치고 전부 다 이제 육신을 서로 안 오는 분류가 있는데 이것이 홍익 인간들의 30%들은 육신을 가지고 두 번 다시 윤회를 못하고 인간으로 살 수가 없어요. 지금 마무리하고 가야 돼. 잘했든 못했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데 내 일생을 지금 쏟고 가야 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함으로써 널리 이롭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요런 걸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후천 시대는 해탈 시대란 말이죠. 해탈. 뭐 옛날에 전부 다 뭐 수행자들이 해탈했다가 한데 죽은 거지 해탈인 게 아니에요. 네 혼자 해탈인 줄 아는 거지. 그건 그냥 죽었지. 이제는 시대가 돼야지 해탈을 해요. 질량이 어느 정도 찼을 때 그때 해탈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제 지금 이제 앞으로 후천 시대는 해탈 시대인데 이 홍위 인간들의 30%는 해탈하고 천상으로 가면 두 번 다시 육신을 쓰고 이 지상계에 못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부터 이 공부를 안 하면 안 돼. 진리로 공부를 해서 내 자신을 찾고 이 자연이 무엇이며 이 지구촌에 우리는 누구인가 이런 걸 알고 무엇을 함으로써 서로한테 도움이 되고 인류에 도움이 되면서 우리는 이 업을 벗는단 말인가. 이런 거를 지금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너무 공부가 안 돼 있어요, 이게. 근데 공부를 안 시킨 게 아니고, 공부는 전부 다 했는데, 모르게 했다, 모르게. 알지 못하는 공부를 했다, 이 말이죠. 이게 보면은, 반야신경이 있고, 불경이 있죠. 여기에 전부 다 그 단어가 다 있어. 도경이 있죠. 그 안에 단어가 다 있다니까. 그쪽에 보면은 전부 다 70%는 그거 다 담겨 있어. 근데 이 공부하는 방법이 달라가지고, 글자는 알지만, 그 안에 내가 살아나가는 이치와 전복이 안 돼. 이래가 생활도를 닦아야 되는 홍위 인간들이 해탈 시대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공부를 못 한 것이야. 지금은 기복을 하고 빌고 할 때가 아니고 생활도를 닦았어야 되는 때였었다 이 말이죠. 2차 대전 이후로 그죠? 이게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 대한민국에서부터 이게 이제는 우리는 생활도를 닦아가지고 이 생활도가 인류에 퍼지도록 우리는 함께 노력을 했어야 되는 요런 때에 우리는 전부 다 기복을 해버렸다. 무릎 꿇고 매달리고 뭐를 얻기 위해서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생활도를 닦아서 너희들이 도인이 돼갖고 인류를 위해서 우리는 일생을 다 바쳐야 되는 어른이 돼가지고는 인류 사회의 부모가 돼서 인류 사회를 위해서 사는 사람 요렇게 살았어야 되는 우리가 기초 공부를 잘못하는 바람에 뭐를 해야 될 줄을 모르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 먹고 살라 그러고 아직까지 동물 짓을 하면 되는가? 사람 짓을 하면 먹고 사는 건 생각을 안 해도 저절로 먹고 살았죠. 사람 짓을 하면 홍위 인간은 사람이라는 소리예요. 짐승이 아니고 동물이 아니고 이제 사람이 되었다. 다 갖춘 사람이다 이 말이야. 살아있는 신이다. 너희들이 이 마지막에 이 신들이 이제 해탈하고 전부 다 벗어나고 전부 다 천상으로 올라갈 것이니 이 시대를 이해해서 후천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친구는 나이로 친구하는 게 아니고 나이는 많고 작고 관계없습니다. 우리 정신의 수준이 어디에 있느냐. 요 수준 차이로 친구의 그는 선이 있는 거죠. 대화가 되는 사람. 대화가 되는 사람과 대화의 질이 낮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정신연령이라고 한다. 정신연령이 맞는 사람. 이것은 나이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로 갖고 윗사람 아랫사람 하지 마라. 정신연령이 낮으면 아랫사람이고 정신연령이 높으면 윗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나의 선을 찾아라. 이렇게 해서 친구들을 만나면 이제부터 인생은 시작이 될 것이다. 즐거움은 그때부터 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여행 작가들 이야기죠. 여행 작가들은 여행 작가 하는 그 자체가 지금 내가 공부하러 다니는 거죠. 내 자신의 공부하는 것은
어디에 내가 가정에서 공부하는 거나 여행을 다니면서 공부하는 거나 절간에서 공부하는 거나 우리가 직장에서 공부하는 거나 생활 속에 부딪히면서 공부하는 거나 공부하는 건 다 똑같은 겁니다. 그것이 자기 생활이다. 생활의 조건을 그렇게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요렇게 주는 사람도 있는 거죠. 이건 전부 다 여행하면서 그 사람은 그 생활 조건을 그렇게 줘놨지, 거기서 우리가 무언가를 이렇게 그 가르침을 못 받으면 거기서 이게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디 이 한쪽에서 볼 때는 저 사람 너무 좋겠다. 항상 뭐 놀러 다니게 그 사람 생활이에요. 그래서 여행 작가들이 잘 사는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 사람도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우리가 생활을 하는 거를 이것을 바르게 깨가지고 여기서 더 갖춤이 많아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간다면 이제 내 삶이 좋아지죠. 삶의 질도 좋아지고. 근데 뭐든지 마찬가지. 내가 스포츠를 하면서 가르치는 사람도 이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무엇을 가르치고 이 원리를 알고 여기서 바르게 가르치기 시작을 하면 이제 여기서 내 생활에서 내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공부를 찾아가지고 거기서 뜻있는 일을 하기 때문에 생활이 더 좋은 방법으로 주는 것이다. 모든 것을 지금 이 스님도 그 생활을 주는 거예요. 목사도 그 생활을 주는 거고. 그래서 그것이 직업으로 변해버리면 똑같은 사람이고 여기서 더 조건이 좋게 줬기 때문에 여기서 한 단 올라갈 때 내가 이만큼 삶이 넉넉해지고 질량이 좋아진다. 여기서 이만큼 더 올라가면 이만큼 더 좋아진다. 삶이. 그래서 다른 사람의 부름을 사게 된다 이 말이죠. 이런 거죠. 어디든지 우리는 우리한테 준 생활이 있고 생활 속에서 네가 깨우치고 넘어가야 된다. 안 그러면 거기서 일꾼으로 앉아 있는 수밖에 없는 그런 식이 되니까 일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여기서 내가 공부하는 사람은 일꾼이 아니에요. 지금 직장에 갖고 공부하는 사람은 일꾼이 아니라니까 지금 공부하는 사람이지. 공부하는 사람은 하늘이 도와요. 성장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잖아. 그거는 하늘이 돕는다니까. 에? 땅에 있는 신들도 그 사람을 돕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법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꾼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다. 노예지. 노예가 어렵지 그러면 아주 노예가 즐겁나? 우리는 지금 노예로 전락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지금 거기에 간다면 너희들은 노예가 되는 것이야. 내가 공부하는 공부 자리로 가야 돼. 어떠한 조건을 줘도 여기서 내가 공부를 해서 아까 일탈하는데 어디 뭐 또 술무로 일탈이 아니고 여기서 여 선 안에서 일탈해가 올라가라 좀 제발. 일탈을 좀 잘못 배웠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요 속에서 내가 이 생활 속에서 올라가는 게 일탈이에요. 탈한다. 탈한다는 건 다 벗어놓고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아까 지게 물은 일탈은 도망간다 이 말이거든. 도망을 왜 가냐? 조금 바르게 알면 그 안에 좋은 게 많은데. 요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지금 이게 연예인들이 있고, 뭐라 그러나, 예술가가 있죠. 예술가가 있으면 예술가는 다른 것 같지만 그것도 생활이에요. 예술가도 생활이고, 연예인도 생활이고, 여행 작가도 생활이고, 글 쓰는 사람도 생활이에요. 이제 의술을 가진 사람도 그 생활을 줬는데, 이 생활에서 깨달아갖고 일탈을 하고 올라갔느냐. 여행 작가가 내가 생활을 그걸 줬는데, 거기서 공부하라고, 그걸 공부를 마치고 올라갔느냐. 요러면 이 사람은 다른 겁니다. 여기서 못 올라가면, 여기서
시간이 지났는데도 못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이제부터 대응 공부를 시키는 거죠. 크게. 좀 이렇게 힘들게 시킨다. 힘들게. 아니, 공부를 하는 시간을 까먹으니까 마감 공부를 해야 되니까. 왜 우리 9수에 대응 공부하죠. 그걸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9수에 보면 마감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전부 다 몰아갖고 힘든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근데 평소에 이렇게 10년 동안 잘 해갔으면 9수 되면 쑥 넘어가는데, 평소에 잘못하다가 보니까 9수에 갖고 밀린 걸 다 주거든요. 그럼 힘들게 공부해야 되니까 9수가 힘든 거예요. 요렇듯이. 그럼 내가 직장을 이래 가든 뭐 생활을 줬던 이거를 어떠한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 안에 우리가 공부를 다 해야만 해탈한단 말이에요. 벗어난다. 벗어나가지고 요 위에 올라가면 인자는 아주 즐거운 그런 일을 하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게, 어떤 것 때도 전부 다 우리는 생활을 준 것으로 이렇게 봐야지, 어떤 거는 더 낫다, 못하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나는 내한테 준 사주대로에 니한테는 정확하게 뭘 줍니다. 니한테 준 오행과, 니한테 준 에너지와 질량과 전생에 가지고 있던 내가 못했던 거와 다 합해가지고 요분 일생에 네가 얻은 자리에 있어야 되고 여기서 공부를 해서 여기서 실력을 갖춰갖고 이동을 해야 되고 이동을 한 데서 또 이동을 해가면서 전부 다 그렇게 주는 거니까 너무 떡이 크게 보지 말고 너무 끼 더 좋게 보지 말고 그렇게 해서 생활을 다 같이 그렇게 나도 지금 여행 작가 쪽으로 올라가려면 전생에 살은 게 달라서야 돼요. 전생의 업, 재 이런 게 달라가지고 그래서 그쪽 편으로 생활을 주겠죠. 근데 그쪽으로 생활을 주면 거기서 못 벗어나면 저 여행 작가들도 미쳐요. 아바피 말 못하고 구석구석이 눈물 난다 이 말이죠. 저거는 되게 즐거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걸로 먹고 살고 있는 거라 또.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먹고 사는 데서 벗어나고 이렇게 하려 그러면 내 자리에 내가 할 공부를 주었으니 이걸 찾으려고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라. 그러면 하늘이 너를 계속 너를 돕고 너를 보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예. 똑같은 질문이 또 나온대. 우리 연령 차이는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나이 차이 같은 거는 이는 것은 우리 어떤 일을 하는데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생각의 질량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제 앞으로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힘을 모아야 세계를 향해 갖고 등불을 들 수 있습니다. 횃불을 들 수 있는 게 그 횃불이 혼자 들렁 떴다고 뛴다고 해서 보이는 횃불이 아니에요. 민족의 힘이 우리 국민의 힘이 모여서 들 수 있는 횃불이라 해야 된다. 우리는 저마다 소질을 가지고 전부 다 성장을 했고 이 힘이 모여서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들기 위해서는 이념이 같아야 됩니다. 이념이 나누어지면 절대로 같이 힘을 쓸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홍익 이념이에요. 홍익 인간들이 우리가 진리를 같이 나누면 이념이 같아집니다. 이 진리는 홍익 인간들이 제일 먼저 받아들이게 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념이 같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모이면 그때는 힘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이 세상은 바뀝니다. 이 정법을 같이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힘을 모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같이 일반 지식은 다 갖춘 상태로 지금 진리를 찾고 있는데 진리가 어디 있는 줄 몰라서 지금 접하지를 못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진리를 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전부 다 이 받아들이게 돼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 진리를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은 진리를 만나는데 인터넷에 들어가도
전부 다 내같이 생긴 모양으로 사람이 턱 나오니까 딱 닫아보고 안 듣는단 말이죠. 이제 우리 지식인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내가 안 나와도 진리를 듣겠고 자꾸 만들어 가야 되는 거야. 내만 안 나오면 들을 끼인데 화면에 내가 뜨니까는 이상한 사람이다 얘가 닫아보니까 왜 내가 머리를 깎기를 했나 넥타이를 매기를 했나 이게 우리가 기독교도 공부하라 그랬고 불교도 공부하라 그랬고 모든 도파에 공부를 하라 그랬는데 거기서 전부 다 이상하게 이래 공부를 해가지고 내같이 생긴 사람은 받아들이지 마라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그래갖고 지금 진리가 안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은 이 진리로 지식을 우리가 필요한 거를 갖추어 갖고 내놓는 것이고 내놓은 걸 가지고 이제는 같이 만져가지고 이제 전부 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작품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이제 홍익 사업을 시작하자. 예. 요새 명상 바람이 불고 있는 모양인데 세계적으로 명상이 뭔지를 좀 알고 해야 돼요. 잘못하면 명상 때문에 우리 일생을 망쳐요. 명상 때문에 일생을 망친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명상을 제일 많이 하던 국민들입니다. 우리 뭐 자선을 한다, 참선을 한다, 명상을 한다, 뭐 이런 거 말이 다 다른 것이지 전부 다 명상을 하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명상을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명상이 있는가 하면은 힐링 명상도 있고 전부 다 뭐로 붙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생각을 무엇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것인데 명상을 잘못했을 경우 어떻게 되냐? 신과 접촉이 돼요. 신과 접촉. 신들린다 이 말이죠. 신들린다. 명상을 잘못하게 되면은 신과 접촉이 되는데 처음에는 좋죠. 왜? 안 보이던 게 보이고 못 느끼던 걸 느끼고 이런 게 막 좋아요. 이게 홍친단 말이죠. 홍쳐. 홍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여기서 또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서 이제부터 명상을 하기 시작해서 조금 이렇게 맛을 보면 더 깊이 들어가고 더 깊이 들어가고 더 깊이 들어가고 돌아다니다가 죽어야 돼. 명상병이 걸린다 이 말이 명상병 이게 신병이에요. 근데 명상을 하려면 명상을 바르게 알고 해야 되는데 명상을 언제 하느냐 하면 무식한 사람이 명상을 하면 되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무식한 사람이 명상을 하면 정확하게 신이 와요. 우리가 뭔가 분별을 못하는 게 깨달음하고 이게 신 오는 거하고 접신하는 거하고 이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걸 지금 동양에서는 많이 겪어가지고 이게 그 오착을 하고 넘어갔는데 서양에서는 지식을 갖추고 과학을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런 걸 많이 안 한 거죠. 많이 하질 않은 거죠. 안 하다가 보니까 이제 와서 그런 걸 찾는 거죠. 근데 서양과 동양은 다른 것이 동양은 정신세계를 닦아왔고 서양은 지식을 갖추어왔고 여기 다른 거죠. 이게 서양은 지식을 갖춰온 게 바른 거예요. 동양은 정신을 닦아온 게 바른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닦아오면서 요 안에서 나온 지식들이 있는 거죠. 서양에는 이 사회를 운용하면서 지식을 갖춘 거죠. 그러니까 동서양이 이제 만날 때가 됐으니까 문호가 다 열려가지고 인류가 하나가 되고 있는 거죠. 되고 있으니까 이제는 정신세계와 지식사회가 만나는 거죠. 만나가지고 하나의 이제 융합을 일으키기 위해서 서양이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이는 건데 우리나라도 정신세계를 닦는다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도 지식인들이 홍익인간들이 마지막에 태어나가지고 인류에서 들어오는 지식을 다 갖춘 거예요.
지식을 다 갖추고 나니까 어떻게 돼? 이제는 정신세계를 공부해야 될 때다. 그 정신세계를 공부하는 것들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명상으로 정신세계를 공부하는 줄 알아요. 근데 지금은 진리를 찾고 있는 것이지 명상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진리를 찾고 있는 방법의 하나가 또 명상을 하는 거예요. 명상을 하면 뭐가 들어온다 하니까, 깨달아진다 하니까, 그렇게 명상 바람이 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상한다고 절대 깨달음이 안 와요. 신오지. 명상을 하면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면은 접신이 돼요. 그러면 신병이 걸린단 말이죠. 신병이. 신병이 걸리면 신이 접촉하는 건 좋아. 이게 아니다 했을 때 신을 띠내빌릴 수 있냐, 네 실력으로. 욕이 안 돼갖고 반풍수가 되는 거죠. 이러면 큰일 납니다. 내가 신들의 힘을 빌려갖고 산다면, 네가 모르고 살아서도 신들의 힘을 빌려서 산다면 신한테 내가 힘을 빌려갖고 산 만큼 신한테 갚는 것도 갚아야 돼요. 그걸 안 갚으면은 해코지를 한단 말이에요, 신은. 근데 그걸 갚을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면서 신한테 접속을 해가지고 신들이 작용을 하는 걸 내가 이런 거를 마음껏 쓴단 말이죠. 쓰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이거 뭔가가 아니지 싶어서 어떻게 쳐내려고 달라든단 말이죠. 요렇게 해갖고 그때는 신하고 싸우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그 동양에서 수련하던 사람, 수행을 하던 사람들이 그런 싸움을 많이 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스님들입니다. 신들하고 싸우다가 죽은 사람들. 그래갖고 깨닫기는 그냥 신하고 싸우다가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동양에서 많이 있은 거를 지금 서양에서 다시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이걸 바르게 알지 못하고 인자는 명상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찾지도 못해놓고 명상 바람이 불면 인류의 혼동시대가 오는 거예요. 인간인지 신인지 사람인지 신인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신들한테 끄달려서 다닐 때가 아니고 사람이 주인공이 돼야 될 때이기 때문에 명상이라는 것은 기초를 알고 나서 해야 되는 것이고 기초 공부가 진리로 해야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하더라도 그냥 음악을 듣고 불을 켜놓고 무슨 뭐 휘황찬란한 좀 뭐 이렇게 해놔놓고 명상을 한다고 탁 앉으시면 귀신 들어오기 딱 알맞는 짓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게 이제 요 명상을 하려면 명상을 어떻게 하느냐면 내가 공부를 하면서 명상을 해야 돼. 공부를 하면서 진리 가지고 정리를 좀 해가지고 이걸 명상을 하면서 들을 수 있는 걸 갖고 들으면서 명상을 해야 돼요. 이게 문고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선언을 할 때 문고리를 잡지 않으면 빠져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이 동양에서 정신세계에서 하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두를 줘갖고 하두를 놓지 마라. 이러고 이렇게 명상을 시키고 이게 참선을 시키고 이게 뭐 선을 했단 말이죠. 선을 할 때 조심해라 하는 것이 하두를 잡아라. 하두 없이 선을 하면은 빠져들어간다. 그게 미친 개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하두가 뭐냐? 앞으로는 진리가 하두예요. 그래서 명상을 할 때는 명상을 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내 질을 높이기 위해서 명상을 합니다. 무식한 사람은 지식을 갖추어야 되고 앞으로 인류는 지식사회에서 지금 살아야 되니까 무식한 사람은 지식을 얼마나 잘 갖추느냐에 너 인생이 달려가 있고 지식을 잘 갖춘 사람들은 정신세계를 또 배워야 되는 거죠. 이래서 이제 지식인들이고 어느 수준이 올라간 사람이 명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사의 선진국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명상을 한단 말이죠. 근데 명상을 하는데 문고리가 있냐, 하두가 있냐, 이런 것들이 없이 명상을 하게 되면은 신기만 든다, 이거죠.
그러면 내가 하던 일도 잘 못하고, 난 좀 헛바람이 들어가지고, 저쪽 인도 네시아 같은 데 가가지고, 그 인도까지가 인도보다 더 네시아까지 들어간다. 그런데 찾아다니면 또 오체가 어떻고 하면 또 오체, 막 기고 또 무릎 꿇고 수행을 끌어다 엮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 양복을 입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살던 사람들이 또 이제 다시 이렇게 갖고 수행하러 들어가는 꼴이 돼요. 명상하다 보면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면 엮여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명상을 잘 가르쳐 주는 사람을 찾아가는데, 명상을 잘 가르쳐 주는 사람은 무식자예요. 그럼 지식인이 이 사회에서 그만큼 힘을 쓰던 사람이 무식한 사람한테 가서 배우면서 이렇게 아이고 우리 스승이라고 하면 또 다닐 거 아니에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느냐? 응? 이 사회가 큰일 날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응?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명상은 뭔가를 내가 힐링도 하고 뭔가를 조용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너 욕심도 버리고 뭐도 버리고 요런 것만 갖고 한단 말. 그러면은 신들이 잘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신이 무슨 신이냐? 귀신, 사신, 사신들이 들어온다 이 말이죠. 사신들이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사신이 오게 해놔놓고, 사신하고 놀다가 보니까 나는 내 인생은 지금 뭔가 망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멀리하고 바른 길을 찾으려고 지식을 갖추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갖고 지식인들이 무식한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는 우리는 지금 이런 것들이 뭔지 몰라갖고 고파갖고 사회에 답이 없고 막 미치겠다가 보니까 이런 거를 지금 찾아드는데, 요 잘못하면은 세상이 혼동시대가 옵니다. 자기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진리의 공부는 어떻게 하느냐? 진리의 공부를 할 때 명상을 하는 거예요. 진리의 공부를 스승님한테 지금 육성으로 전부 다 이게 들어야만 되느냐? 이 스승님이 육성으로 해놓은 이 진리를 가지고 생활 속에 맞게끔 전부 다 정리를 해서 이런 거를 바르게 들으면서 모르는 걸 깨우치도록, 일깨워지도록, 요런 걸 들으면서 명상을 하라는 거죠. 이러면은 이 사기가 들지 못한다. 진리 앞에는 사기가 춤출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진리를 버리고 명상을 한다. 그러면 뭔가 욕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나는 욕심을 다 버렸다 해놓고 나는 깨치려고 그러거든. 깨달음의 욕심을 가지고 욕심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한다. 깨달음은 말이죠. 깨달아서 내가 이루어진다면 세상이 다 내게 되는데 그 욕심을 가지고 욕심을 다 버렸다고 한다고? 내가 욕심을 부리면 사기가 옵니다. 지금 이런 일이 왜 벌어지나? 나는 존경도 받지 못하고, 존경을 못 받다가 보니까 나는 그래도 이제 정신세계를 닦아서 또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존경을 받는 것은 말이죠. 우리가 사업가가 되면 존경을 받아요. 그 사업가가 안 되면 존경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사업가로 변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기업을 하면서 다시 장사치러 가니까 존경을 못 받고 멱살이 잡히고 지금 아주 우스운 일을 당하니까 뭔가 새로운 걸 찾으려고 지금 명상을 찾는 거예요. 이 원리부터 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조용한 환경에서 진리를 접한다. 이게 명상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이때까지 안 나왔기 때문에 음악을 가지고 불을 살 이렇게 참 홍치게끔 켜놔놓고 앉으니까 흔들린다. 편안하다 이 계산이래. 그게 지금 하는 명상은 말이죠. 요 구중물이 있는데 구중물이 탁하니까 뭔가 복잡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꾸중물을 좀 편안하게 해갖고 안 춥는다 명상이에요. 안 춥는다. 뭐 안 추면 해결됐냐? 흔들면 또 꾸중물 됩니다. 요 명상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거는 안 겪어봐서 모르니까 또 하면서 또 여기서 꾸중물을 또 안 추는 작업을 하는데 이럴 시간이 없다 이 말이죠. 이럴 시간이 없으니까 꾸중물은 어떻게 해갖고 이걸 좀 정화를 해야 되는 것이다. 정화를 하는 것은 안 추는 게 아니고 이걸 전부 다 맑게 해버린다. 맑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내가 모르는 걸 더 배워야 된다. 이것이 일반 지식은 다 갖추었지만 진리는 배우질 않았다 아직까지. 자연의 법칙을 알고 내 앞에 사람을 바르게 대할 줄 알고 이 세상을 바르게 운용할 줄 알고 이런 걸 배워야 된다. 그런 거를 배울 때는 아주 질 높은 거를 지금 배우기 때문에 조용한 명상을 하면서 그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이걸 이야기해서 법구경이라고 이야기한다. 법의 비를 맞는다. 조용한 데서 진리 말씀을 들으면서 법의 비를 맞는다. 법비. 명상을 하는 이유는 법비를 맞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게 이 자연의 아주 깨끗한 기운을 받는 것이다. 이것이 법비인데 이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프로그램도 안 만들었는데 벌써부터 명상을 한다고 전부 다 그렇게 명상하는 자체는 지금 시대가 맞는 겁니다. 맞는 것인데 이게 프로그램이 아직까지 안 만들어졌다. 위험한 짓 하지 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명상 안에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 요거죠. 프로그램이라고 하니까 또 우리 프로그램 다 만들었다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음악도 쪼였고 뭐도 쪼였고 힐링까지 쪼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진리 없이는 프로그램이 안 된다. 새로운 가르침, 깨달음에서 새로운 가르침. 우리는 진리를 받지 못하면 지혜가 열리지 않아요. 명상을 바르게 하면 지혜가 열리는 겁니다. 근데 지혜가 안 열리고 뭔가 다른 것을 맛본다라는 것은 신들이 노는 사기가 들어와서 맛보는 거예요.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명상하는 사람 잘 살대요. 말 좀 해봐봐. 세계에서 명상하는 사람이 잘 살아요, 못 살아요? 그럼 전부 다 못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그 사람들 따라서 잘한다 참말로. 빛나게 아주 존경받으면 빛나는 인생을 살라고 명상을 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하던 거는 전부 다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있는 방법을 저마다 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거라 이거는 옳은 명상이 아닙니다. 정신을 모으고 뭐를 기운을 모으는데 이런 건 사기를 모으는 것이야. 진리 없이 명상을 하면 위험한 짓이에요. 생활 속에 우리가 몰랐던 거, 이런 거 우리의 지식에서 멈춰갖고 상식이 변하던 거, 이걸 다 깨는 명상을 해야 돼. 상식을 깨야 된다, 지금 이래. 이 상식을 깨는 건 진리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명상을 하면 좋은 기운을 받노라면 큰 일을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백성한테 존경받고, 국민한테 존경받는 이 사람들한테 존경받지 못하고 네가 해탈하고 천상을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즐거운 인생을 살고 가야 돼요. 국민한테 내가 존경을 받죠. 또 이렇게 인류의 사회에 존경을 받으면 이제 즐겁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이롭게 했기 때문에 존경을 받는 것이거든. 존경을 받을 때 네가 해탈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야. 국민하고 동떨어지고 살면서 네가 해탈할 수가 없는 것이다. 뇌를 갖췄고 힘을 갖췄고 모든 역량을 갖췄다면 이 역량을 백성을 위해서 쓰고 그렇게 해서 백성의 삶을 이끌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존경을 받고 인생을 마감해내야 이것이 그렇게 해갖고 지금 이렇게 앉아갖고 편안하게 명상할 건 천상 갖고 얼마든지 해.
우리는 여기서 낙원을 살라 그래요. 여기서 땅에서 낙원을 살라 하는데 홍익인간 위아세계라는 말은 벌써 몇천 년 전에 해놨습니다. 홍익인간 위아세계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하세계는 내 이 육신을 다 쓰고 그리고 일생을 다 살고 마지막 일생을 살고 천상에 가야 이하세계가 열려. 여기서 우리가 즐겁게 사는 것이 압축된 삶이에요. 네가 아무리 즐거워도 이 땅에서 느끼는 즐거움은 그거는 압축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들이 육신에 들어올 때 이 땅에 올 때는 압축 파일로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육신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 안에서 이거 배양을 하는데 아직 압축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게 할 일을 다 하고 육신을 벗고 천상으로 올라가면 이때 확장이 됩니다. 확장이 되는데 얼마나 확장이 되냐? 차원계 가면 차원계가 넓을 것 같아요. 지구 세계가 넓을 것 같아요. 차원계가 제법 넓어요. 네가 확장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1000배 확장이 됩니다. 내가 오늘 즐거움을 얻고 세상을 떠난다면 이 즐거움이 천상에 가서 1000배로 확장돼 갖고 네가 그걸 누리게 된다. 1000배. 이 땅에 올 때는 1000배 지금 축소돼 갖고 오는 거예요. 우리 영혼들도. 천상에 올라가면 이 영혼이 1000배 확장이 돼. 우리 인간 모양으로 여기 들어오기 위해서 이게 압축된 쪼매난 게 아니고 우리 에너지가 아이고 참말로 이거 어떻게 가르치냐 이걸 다. 그래서 이 진리를 빨리 우리가 공부를 하고 우리가 지식인들이 이 공부를 해서 이 진리를 빨리 콘텐츠를 빨리 만들어서 누구든지 이제 고급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거를 우리가 자꾸 전파하고 전해줘야 되는 요렇게 해서 이제 전하는 데는 굉장히 쉽잖아요. 우리가 이 콘텐츠를 만들어 갖고 인터넷에 올려버리면 세계 전부 다 나눌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작업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지금 정법 가족들이 영어권에 있는 사람부터 국제적으로 우리가 활동하면서 성장한 사람들, 국제사회에서 지금 우리가 같이 성장을 하고 있었던 우리 홍익인간들, 이제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이 정법으로 갖고 콘텐츠 만들 준비를 하세요. 해갖고 인류 사회에 지금 공급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영어 말라고 배웠어. 내가 우수한 거를 찾아서 그 사람들한테 전하고 가르치고 이끌어 주려고 배운 거 아닌가 봐. 우리가 외국에서 내가 살았다고 하면 거기에서 내가 갖추었으면 그 사람들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외국에서 살아가지고 내가 막 성장을 해갖고 한국에 가서 뭐 어떻게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국제사회에서 에너지를 받아서 거기에서 환경으로 내가 성장을 했다면 그게 사회를 이롭게 하는데 그 자리에서 이롭게 하고 빛나야지. 그래야 존경받죠. 우리 국민들은 그 자리에서 이롭게 남을 위해서 살면 엄청난 지혜가 나옵니다. 내를 위해서 살면 지혜가 안 나오고 남을 위해서 살면 지혜가 나와. 그래서 우리가 국제사회를 위해서 설계를 하고 그분들을 도우려고 들면 지혜가 나와갖고 그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 이렇게 진리를 공부해서 이제는 우리가 이 상대를 위해서 살라고 노력을 하면 지혜가 나오는 거라. 그 힘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여기 홍익인간들이에요. 홍익인간들이 앞으로 이 나를 위해서 살라 그러지 말고 상대를 위해서 살고 내 나라를 위해서 살지 말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 지혜가 나와서 그 나라를 일으키면서 우리는 같이 잘 사는 시대가 온다. 대한민국을 잘 살라고 들었는데 여기에는 국제적으로 전부 다 에너지를 줘갖고 우리를 키워줬지 않는가 봐. 우리가 컸으면 인류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지.
이제 이 진리가 인류 사회를 위해서 이제 포문을 열 거니까 그 준비 작업을 이제 하자.